니케입니다. 오늘은 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요약해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를 쌓는 것은 단기적인 과정이 아니라 인내와 규율 그리고 확고한 계획이 필요한 평생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확천금이나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고방식과 접근법만 있으면 누구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든든한 재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요. 부를 쌓는 첫 번째 단계는 현재의 재정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소크라테스의 네 자신을 알라 또는 메타인지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것은 당신의 수입, 지출, 부채, 자산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의 속성의 저자 김승호 회장은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으는 것, 투자하는 것, 그리고 쓰는 것은 전혀 다른 분야이며 모두 통달해야지 부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어요. 일단 재정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부를 쌓을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분수에 못 미치는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이야기한 지출 통제를 하라는 건데요. 이것은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그 나머지 금액을 절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빚을 갚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지출을 집요할 정도로 기록해서 내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그리고 1년마다 얼마를 쓰는지 알아야 해요. 이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고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를 쌓는 또 다른 중요한 핵심은 바로 투자이죠. 돈을 투자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즉 제가 맨날 얘기하듯이 복리를 이용해서 투자액을 불리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 유형으로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선택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 조사를 수행하고 목표와 리스크 허용 범위에 맞는 적절한 투자 전략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 세부 항목에 따른 투자 방안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논의해 보도록 할게요. 투자하기 전에 재무 목표와 리스크 한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것들은 공부를 통해 나의 성향을 찾고 실제로 투자를 처음에는 소액으로 함으로써 주식 투자가 맞는지 아니면 부동산 투자가 맞는지 등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 변동성으로 인해서 불안해서 계속 찾아보게 되고 내 본 생활이 되지 않는다면 좀 더 변동성이 낮은 다른 투자처를 찾는 방법 등이 있어요. 부를 쌓을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전에 잠깐 언급한 워런 버핏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단기 투자 이익이 아니라 장기 투자 이익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휘말리지 않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이 투자 결정을 주도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휘말리지 않고 인내한 것을 의미하죠. 감정이 투자 결정을 주도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투자의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바로 투자의 다양성화입니다. 투자를 다양화한다는 것은 다른 자산 등급과 부문에 걸쳐서 자금을 분산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위험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정과 관련된 몇 안 된 검증된 이론이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만든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뮤추얼 펀드나 거래소 거래 펀드, 부동산 투자 신탁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주식, 채권 및 기타 투자 수단에 투자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과 채권 그리고 예금 등 안전자산의 70% 그리고 나머지 30%를 주식이나 위험자산의 포트폴리오에 담았다면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지겠죠. 주식시장이 좋아서 재산 비율이 60대 40으로 변동됐다면 위험자산을 판매를 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이를 통해 다시 원래 비율인 70대 30으로 맞추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고평가받고 있을 때 팔고 저렴해져 있을 때 자산을 구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실사를 하고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을 조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기에는 회사의 재무,
경영진, 업계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포함되는데요. 과대평가된 기업들이 투자하기에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 평가를 고려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개의 회사를 조사하는 게 부담스럽고 확신이 없다면 그런 투자자들은 개별 주식을 사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ETF를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ETF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채권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또한 다각화된 투자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업과 정부가 발행하는 채무증권으로 고정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주식과 달리 채권은 일반적으로 좀 덜 위험하고 변동성이 작은 투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금리 변화에 따라서 채권 가치가 영향을 크게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부를 쌓기 위한 인기 있는 투자 옵션이기도 하죠. 부동산 투자는 임대부동산, 리츠 또는 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부동산은 임대부동산을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동산도 위험한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철저하게 조사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를 쌓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돈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제가 예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지출과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재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산을 만드는 걸 의미해요. 계획이 없다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돈을 쓰고 중요한 재정적 이정표를 놓치기 쉽다고 합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레스를 추적하는 게 중요해요. 작은 목표를 설정해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기쁨을 느끼면서 성장해 간다면 더 큰 목표에 정진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세금을 염두에 두는 것은 부를 쌓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버는 소득액 중에 얼마가 세금에 쓰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법적으로 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탈세가 아니라 절세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다양한 투자의 세금 영향을 이해하고 사용 가능한 세금 감면 또는 공제 혜택을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연금 등이 활용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선행돼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타인지를 통해서 지출 통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의 속성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세 번째로는 투자의 종류는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올바른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 수단을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다양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